들기름 다들 드시죠? 관절에 좋다, 피부에 좋다, 기억력에도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 숟가락씩 꼭 챙겨 드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효과 보셨나요?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리고 피부는 거칠고 자꾸 뭐가 생각이 안 나고 깜빡깜빡하진 않으신가요? 혹시 그냥 드시기만 하진 않으셨나요? 밥 위에 아무 생각 없이 툭, 무나물 묻히다가 툭. 그렇게 먹는 들기름은 진짜 들기름이 가진 좋은 힘을 다 쓰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70세 먹은 김 여사님 얘기입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병원 다니셨는데 별 차도가 없었대요. 그러다 들기름이 관절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드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 숟가락 퍼서 드셨고 며칠 뒤엔 구운 고구마 위에 들기름을 뿌려 먹기 시작했죠. 밥이 뜨끈할 때 들기름을 살짝 둘러서 비벼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나고 나니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프더랍니다. 한 달쯤 되니 손가락 관절도 덜 부었고 변비도 사라졌대요. 피부도 덜 건조해서 화장 안 해도 얼굴이 좀 환해졌다고 말하셨어요. 들기름은 그냥 고소한 맛만 있는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깨우는 살아있는 기름이에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으면 그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뜨거운 밥 위에 살짝 얹어야 몸이 잘 받아들입니다. 찬밥보다는 따뜻한 밥, 익힌 채소, 삶은 고구마나 구운 단호박 같은 음식이랑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름이 몸 안에서 부드럽게 흡수되고 관절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힘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들기름은 신선해야 합니다. 오래되거나 냄새가 이상한 들기름은 몸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열고 나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빛깔이 탁해지고 시큼한 냄새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건 과감히 버리셔야 해요. 들기름을 병째로 싱크대 옆에 놓고 쓰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게 놓으면 금방 상해요. 꼭 뚜껑 닫고 되도록 냉장고에 넣어 두셔야 신선하게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들기름 하나 잘 먹는 것만으로도 삶이 조금씩 바뀝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피부가 덜 가렵고 장도 편안해집니다. 기억이 또렷해지고 말이 잘 나옵니다. 이건 약도 아니고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들기름 한 병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강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좋고 어떤 음식이랑 먹어야 효과가 커지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들기름 한 병 있으신가요? 이 영상 끝나고 나면 그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 몸을 살리는 보물이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건 우리 엄마한테 꼭 알려줘야겠다. 나도 지금부터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이 영상 꼭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건강해지면 나이 드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거든요. 들기름이 왜 몸에 좋은지 사실 많은 분들이 정확히는 모르고 계세요. 그냥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요, 들기름은 단순히 고소한 기름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기억력을 도와주는 특별한 기름이에요. 들기름에는 아주 좋은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오메가3라고 부르는데 이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름이에요.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음식으로 꼭 받아야 하는 성분이죠. 이 오메가3는 피를 맑게 해주고 관절 사이에 있는 물주머니 같은 데를 부드럽게 해줘요. 그래서 무릎이 덜 아프고 어깨가 덜 뻐근하고 손가락이 덜 붓는 거예요. 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이 기름이 나서서 진정시켜줍니다.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점점 여기저기 불이 나듯 아프고 피곤해지는 건 몸 안에 작은 염증이 생겨서 그래요. 그걸 조용하게 식혀주는 게 바로 이 오메가3예요. 또 들기름에는 세사미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름이 낯설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기름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고 우리 몸속 세포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몸 안에 쌓인 나쁜 찌꺼기,
그러니까 더러운 기운 같은 걸 없애주는 청소부 같은 성분이에요. 이런 성분들은 특히 피부와 눈, 뇌에 좋아요. 피부가 덜 건조하고 덜 가렵고 눈이 덜 뻑뻑하고 침침하지 않게 해주고 머리가 더 맑고 생각이 또렷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한 연구에서는 들기름을 매일 한 숟가락씩 먹은 사람들의 피부가 보습력이 좋아지고 각질이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기억력 검사를 했을 때 들기름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점수를 더 높게 받았다고 나왔어요. 이건 약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냥 마트에서 파는 들기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 올리는 그 기름으로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들기름은 장에도 좋아요. 변이 딱딱해서 화장실 갈 때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들기름은 장 안을 부드럽게 해줘서 변이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요, 아침마다 따뜻한 밥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고 비벼 드셨대요. 그랬더니 열흘도 안 돼서 배가 편해지고 화장실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먹던 변비약도 끊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 더, 들기름은 심장도 지켜줘요. 우리 몸속에서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심장이 힘들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차가워져요. 들기름은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줘서 혈압이 너무 튀지 않도록 도와줘요. 나이 들수록 혈관은 점점 굽고 피는 끈적해지기 쉬운데 들기름은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들기름은 무릎 아프신 분들께 좋아요. 피부 거칠고 각질 생기는 분들께도 좋아요. 깜빡깜빡 기억이 흐려지신 분들께도 도움돼요. 화장실 자주 못 가서 배에 가스 차고 답답하신 분들, 손발이 차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도 딱 맞아요. 이런 좋은 기름이 집에 한 병씩은 다 있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밥이랑 먹을 때, 반찬이랑 먹을 때, 차와 함께 먹을 때는 어떤 조합이 더 좋은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부턴 그냥 고소해서 먹는 들기름이 아니라 내 몸을 도와주는 하루 한 숟가락의 약처럼 생각하고 드셔야 해요. 들기름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 그 힘이 훨씬 더 세집니다. 마치 친구랑 같이 하면 잘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들기름도 찰떡같이 잘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는 단백질이 많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음식이죠.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뿌리면 관절과 뼈 건강에 참 좋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두부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 그리고 간장 조금, 깨소금 톡톡 뿌려서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속도 편안하고 무릎도 훨씬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는 계란이에요. 계란에는 눈에 좋은 성분이 많고 기억력을 도와주는 힘도 있어요. 여기에 들기름을 더하면 눈이 덜 침침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찜 하실 때 계란을 풀고 물을 조금 섞고 들기름 한 숟가락 넣어서 부드럽게 쪄보세요.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나고 하루를 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으셨다면 그 뜨끈한 밥 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보세요. 그 위에 계란 반숙 하나 올리고 김이나 깨소금 조금만 뿌려서 비벼 드셔보세요. 그 한 그릇이 몸의 기름칠이 되고 뇌에 에너지를 주고 관절에 부드러운 힘을 넣어주는 밥상이 됩니다. 또 하나 좋은 조합은 고구마나 단호박입니다. 이런 뿌리 채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줘요. 여기에 들기름을 뿌리면 변비에도 좋고 몸속 염증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구운 고구마를 접시에 하나 올리고 그 위에 들기름을 빙 돌려 뿌려보세요. 기름이 스며들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고 먹었을 땐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몸 안으로 퍼져요. 그런데 반대로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녹차, 홍차처럼 떫은 맛이 나는 차예요. 이런 차에는 떫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들기름의 좋은 성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 드시고 나서는 바로 차를 마시지 말고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또 들기름은 높은 온도에 오래 두면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기름을 달궈서 볶거나 튀기면 원래 있던 좋은 성분이 없어지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기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은 짧게 볶거나 뜨거운 음식에 살짝 뿌리는 방식이 가장 좋아요. 달궈진 팬에 오래 올려두거나 튀김용으로 쓰는 건 피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나물을 무칠 때는 들기름을 팬에 달궈서 볶는 게 아니라 데친 나물에 들기름을 넣고 살살 묻혀야 해요. 그래야 향도 살아있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들기름이랑 잘 어울리는 음식은 따뜻한 밥, 계란, 두부, 고구마 같은 부드럽고 익힌 음식이에요. 절대 같이 먹지 말아야 할 건 떫은 차, 그리고 너무 뜨거운 팬이나 튀김용으로 오래 조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들기름의 좋은 성분이 피부에도 닿고 관절에도 스며들고 장도 움직이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약보다 밥상을 믿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밥상 위에 들기름을 바르게 올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을 고치고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들기름을 어떻게 보관해야 신선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지, 상한 들기름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리고 들기름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냉장고에 있는 들기름 혹시 상해 있진 않은지, 뚜껑은 잘 닫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점검해봐요. 지금 집에 들기름 한 병 있으신가요? 혹시 그 병 어디에 두고 계세요? 싱크대 옆, 햇빛 드는 곳, 뜨거운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신 건 아니겠죠? 들기름은 정말 예민한 기름입니다. 공기랑 닿아도 상하고 햇빛을 받아도 상하고 더운 데 있으면 더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꼭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셔야 해요. 뚜껑도 꼭 닫아야 하고 가능하면 냉장고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관하면 기름이 훨씬 오래 고소하고 맑은 상태로 유지돼요. 병을 열었을 때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원래 들기름은 고소한 참깨 냄새가 나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큼하거나 약간 기름 쩐내 같은 냄새가 나면 그건 이미 상한 겁니다. 색깔도 한번 보세요. 들기름은 맑은 황금색을 띠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탁하고 어두운 빛이 돌면 이미 산패가 진행된 거예요. 그건 아무리 아까워도 드시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기름이 아니라 오히려 몸속에 염증을 만드는 기름이 돼버리거든요. 또 들기름을 덜었을 땐 절대 젖은 숟가락이나 국물 묻은 도구를 넣지 마세요. 물기만 닿아도 상할 수 있어요. 항상 마른 수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들기름은 훨씬 오랫동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들기름은 먹는 것뿐 아니라 피부에도 아주 좋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겨울철만 되면 얼굴이 따갑고 가렵고 팔이나 종아리에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는 분들 많죠. 들기름은 이런 피부 건조증을 부드럽게 달래줄 수 있어요. 세수하고 얼굴이 아직 촉촉할 때 손바닥에 들기름을 아주 조금 덜어서 볼, 이마, 턱에 가볍게 펴바르세요. 처음엔 조금 미끈할 수 있지만 금세 피부가 차분해지고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 거예요. 더 좋은 건 꿀과 섞어 팩을 해보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꿀 한 숟갈, 들기름 한 숟갈 넣고 잘 저은 다음 새하얀 얼굴에 살짝 펴바르세요. 입가, 볼, 이마 중심으로 눈가나 입술은 피해서 바르시고 한 5분만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피부가 매끈해지고 붉은기나 거칠음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물론 민감한 피부라면 먼저 팔 안쪽에 살짝 테스트해보고 쓰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께는 이 들기름과 꿀 조합이 겨울철 피부 트러블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들기름은 뜨거운 곳에 두면 안 되고 햇빛을 받으면 안 되고 뚜껑을 꼭 닫고 되도록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는 게 좋아요.
상했는지 확인하려면 색깔, 냄새, 맛, 세 가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도 쓸 수 있고 꾸준히 바르면 피부가 덜 가렵고 각질도 줄어들고 피부 톤도 훨씬 맑아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바로 내일부터 들기름을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침밥이 따뜻하게 올라오면 그 밥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 계란 반숙 하나, 깨소금 살짝 뿌려서 조용히 비벼 드세요. 점심이나 저녁엔 구운 두부나 데친 나물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셔보세요. 간식은 고구마나 단호박, 그 위에 들기름 한 줄 살짝 둘러서 드시면 됩니다. 세수하고 나서는 들기름 한 방울 손에 펴서 볼에 살짝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오늘보다 내일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걸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들기름을 그냥 고소한 기름으로만 보지 않으실 거예요. 들기름은 몸을 위한 기름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무릎을 부드럽게 하고 생각을 또렷하게 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기름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걸 나눴습니다. 들기름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뜨끈한 밥 위에 살짝 얹어서 먹으면 몸이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건, 계란, 두부, 고구마 같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힘이 더 세진다는 것, 그리고 상하지 않게 보관하려면 햇빛을 피하고 뚜껑을 꼭 닫고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는 것, 또 피부가 가려울 땐 세수한 후에 들기름 한 방울을 손바닥에 펴서 볼에 살짝 발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함께 확인했어요. 밥 한 숟가락, 기름 한 줄, 그게 누군가에겐 무릎 통증을 줄여주고, 누군가에겐 장을 편하게 해주고, 누군가에겐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들기름, 그건 몸을 위한 기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살아가려는 마음을 담은 기름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도 이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들기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오늘 배운 것 중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건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구독을 해두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 더 건강한 정보가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아프지 않고 나이 드는 법, 기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 그 길을 여러분과 같이 걷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볍고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